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매달 70만 원 받는 사람과 120만 원 받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학력, 직업, 연봉 아닙니다. 차이는 단 5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국민연금 5년 차이가 평생 5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입니다. 자, 실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58세 김대리와 63세 박 과장,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입사 동기였습니다. 월급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죠. 근무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승진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퇴직금도 비슷했습니다.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 대리는 매달 70만 원을 받습니다. 박 과장은 매달 12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차이입니다. 50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월급, 같은 근무 기간. 그런데 받는 국민연금은 20년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신청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단 5년 국민연금 신청 시기 5년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겁니다. 김 대리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리는 58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명예퇴직이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명퇴의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6천만 원과 합쳐서 총 9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장음 4천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걸 다 갚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1년에 2,400만 원이야. 2년 정도 버티겠네? 김 대리는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30군데 넘게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면접 기회는 5번 정도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김 대리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니까 반년이면 1,2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남은 돈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돈이 바닥난다. 김 대리는 불안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자. 지금 받으면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 김 대리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예상 연금액을 조회했습니다.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60살에 받으면 70만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70만 원이면 생활비에 보태기 괜찮겠는걸. 김 대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0살 생일이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첫 달에 7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김 대리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70만 원은 확실하게 들어오네. 나머지 130만 원만 아껴 쓰면 되겠어. 김 대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합치면 170만 원이었습니다.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김 대리는 지금 65세입니다. 여전히 국민연금 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돼서 지금은 75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김 대리는 요즘 후회합니다. 그때 좀만 더 버틸 걸 그랬어. 5년만 더 버텼으면 100만 원을 받았을 텐데 지금 75만 원 받는 거랑 120만 원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반면 박 과장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 과장도 58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같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명토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대리와 똑같았습니다. 박 과장도 빚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대리보다는 적었죠. 박 과장은 이 빚을 갚았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계산을 했습니다. 6천만 원으로 7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한 달에 70만 원씩만 쓰면 1년에 840만 원이야. 7년이면 5,880만 원이야. 가능하겠는걸. 박 과장은 생활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외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모든 식사를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둘째, 술을 끊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나가던 술값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차를 팔았습니다. 유류비와 보험료를 아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넷째, 통신비를 줄였습니다. 비싼 요금제를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다섯째, 취미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골프를 끊었습니다. 등산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7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외식하자는 친구들 연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버텼습니다. 5년만 버티자.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그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 그때까지만 버티자. 박 과장은 추가 수입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벌었습니다. 이 돈은 전부 저축했습니다. 생활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 저축했을까요? 혹시 모를 비상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 과장은 6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첫 달에 1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버텼구나. 5년이 정말 길었어. 하지만 해냈어. 지금 박 과장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습니다. 경비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비 수입 50만 원과 합치면 170만 원입니다. 생활이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박 과장은 이제 외식도 가끔 합니다. 친구들도 만납니다. 여행도 다닙니다. 물론 사치스럽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0만 원으로 살 때보다는 훨씬 여유롭습니다. 박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5년 버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한테 나 돈 없어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버티길 잘했어요. 지금 70만 원 받는 친구들 보면 정말 힘들어 보여요. 자, 여기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김대리와 박 과장, 평생 받을 총액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김대리는 60살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65세니까 5년 동안 받았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5년이면 4,200만 원입니다. 앞으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는 15년입니다. 한 달에 75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1년에 90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1억 3,500만 원입니다. 총합계는 4,200만 원 더하기 1억 3,500만 원, 1억 7,700만 원입니다. 박 과장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80세까지 15년 동안 받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이니까 1년에 1,44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2억 1,600만 원 빼기 1억 7,700만 원은 3,900만 원입니다. 거의 4천만 원 차이입니다. 김대리가 5년 일찍 받은 4,200만 원을 빼면 순수하게 65세 이후 받는 금액만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65세 이후만 비교하면 박 과장은 2억 1,600만 원을 받습니다. 김대리는 1억 3,500만 원을 받습니다. 차이는 8,100만 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5년 일찍 받아서 4,200만 원을 먼저 받았지만 결국 총액에서는 4천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80세 이후에도 계속 사시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85세까지 사신다면 5년 더 받는 겁니다. 김대리는 5년 동안 450만 원씩 받으면 2,700만 원 더 받습니다. 박 과장은 5년 동안 720만 원씩 받으면 4,320만 원 더 받습니다. 차이는 1,620만 원입니다. 총 차이는 4천만 원에 1,620만 원을 더하면 5,620만 원입니다. 거의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복리의 반대입니다.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수령 나이는 65세입니다. 하지만 60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깎입니다. 얼마나 깎일까요? 1년당 6%씩 깎입니다. 64세에 받으면 1년 일찍이니까 6% 깎입니다. 94%를 받는 겁니다. 63세에 받으면 2년 일찍이니까 12% 깎입니다. 88%를 받습니다. 62세에 받으면 3년 일찍이니까 18% 깎입니다. 82%를 받습니다. 61세에 받으면 4년 일찍이니까 24% 깎입니다. 76%를 받습니다.
60살에 받으면 5년 일찍이니까 30% 깎입니다. 70%만 받습니다. 김대리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원래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30%가 깎여서 70만 원만 받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감액이 평생 고정됩니다. 한번 70%로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70%입니다. 나중에 65세가 되어도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반영됩니다. 매년 2%, 3%씩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70%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에 받을 사람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년 후 75세가 되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13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60살에 7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은 10년 후 70세가 되면 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전히 70% 수준입니다. 차이가 40만 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필요한 시기에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72세 이할머니와 73세 최할아버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할머니는 60살에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한 달에 60만 원 받습니다. 최할아버지는 65세에 신청했습니다. 지금 한 달에 95만 원 받습니다. 부부 합산하면 한 달에 155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두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10만 원입니다. 식비가 50만 원입니다. 병원비가 30만 원입니다. 통신비와 공과금이 15만 원입니다. 합계가 155만 원입니다. 딱 맞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옷을 사야 하면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돈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몰랐어요. 5년만 참으면 한 달에 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걸요. 지금 한 달에 30만 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증가하고 약값이 증가하고 건강보조식품 비용도 듭니다. 이때 국민연금 30만 원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좋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봐야 합니다. 중병이 있다면 수명이 짧을 것 같다면 일찍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59세 송 부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송 부장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생존율이 60%입니다. 송 부장은 고민했습니다. 국민연금을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나? 나는 65세까지 살 수 있을까? 송 부장은 결국 60살에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받기 시작했습니다. 송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5세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받아서 지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입니다. 수명이 짧다면 일찍 받는 게 합리적입니다. 둘째, 경제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빚이 많다면 일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60세 강 과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강 과장은 작년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이 3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퇴직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배 분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벌었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150만 원 들었습니다. 대출 이자 20만 원까지 하면 17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강 과장은 60살에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수입 150만 원과 합치면 22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강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받는 게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나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이것도 현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늦게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수입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배우자 수입이 있다면, 임대 수입이 있다면, 금융자산이 많다면 늦게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62세 윤 사장 부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윤 사장은 작년에 퇴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3년을 어떻게 버틸까요? 윤 사장 부인이 일을 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거기다 윤 사장은 원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총 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부부가 생활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윤 사장은 국민연금을 65세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윤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년만 버티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70만 원 받는 것보다 30만 원이 많죠. 3년 버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게 전략입니다.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0대, 50대 초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시기를 예상하십시오. 나는 몇 살에 퇴사할 것인가? 55세, 58세, 60세. 회사마다 다릅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내 회사는 몇 살에 권고사직을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둘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십시오. 가능하면 65세로 정하십시오. 그럼 퇴직 시기부터 65세까지 몇 년인지 계산하십시오. 58세 퇴사한다면 65세까지 7년입니다. 이 7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십시오.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가?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정확하게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달에 300만 원 쓰는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으로 줄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에 걸쳐서 조금씩 줄이면 가능합니다. 넷째, 퇴직금과 명토의 위로금을 계산하십시오. 내가 퇴사하면 얼마를 받는가?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5천만 원으로 4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추가 수입원을 만드십시오.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 수입, 배당 수입,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이 있으면 버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째, 배우자와 상의하십시오.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가? 배우자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늦게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5세 정부장 부부 이야기입니다. 정부장은 3년 후 58세에 퇴사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58세면 권고사직을 하거든요. 퇴직금은 6,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부장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8세에 퇴사하면 65세까지 7년이야. 한 달에 120만 원씩 쓴다고 치자. 1년이면 1,440만 원, 7년이면 1억 80만 원이야. 퇴직금 6,5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장은 지금부터 저축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IRP에 넣고 있습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 모입니다. 퇴직금 6,500만 원과 IRP 3,600만 원을 합치면 1억 1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인 1억 80만 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정부장 부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업주부인데 5년 후부터 일을 할 계획입니다. 58세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학교 급식실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부장 부인이 한 달에 150만 원만 벌어도 상황이 훨씬 나아집니다. 정부장이 저축한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부인 수입은 전부 저축하면 됩니다. 정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7년 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이게 준비입니다. 정부장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국민연금을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십시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10년 납부한 사람과 40년 납부한 사람은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20년 납부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0년 납부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40년 납부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길게 납부하십시오. 둘째, 소득을 높이십시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물론 월급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승진, 이직, 부업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사했다면 65세까지 7년 동안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 기간이 7년 늘어납니다. 받는 금액도 늘어나죠. 60세 한 사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 사장은 2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58세였죠. 한 사장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냅니다.
왜 퇴사했는데 계속 내요? 한 사장은 계산을 했습니다. 65세까지 7년 동안 한 달에 15만 원씩 내면 1260만 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늘어나 10년이면 1800만 원이야. 20년이면 3600만 원이야. 1260만 원 투자해서 3600만 원 받는 겁니다. 거의 3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한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가입 제도를 몰랐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지금 한 달에 15만 원 내는 게 부담되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꼭 해야 해요. 넷째, 연기연금 제도를 고려하십시오. 65세에 받지 않고 더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66세에 받으면 7.2%더 받습니다. 67세에 받으면 14.4%더 받습니다. 68세에 받으면 21.6%더 받습니다. 69세에 받으면 28.8%더 받습니다. 70세에 받으면 36%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세까지 기다리면 136만 원을 받습니다. 36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5년을 안 받고 기다리는 게 이득인가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 동안 100만 원씩 받으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동안 136만 원씩 받으면 1억 6,032만 원입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연금은 장수할 자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 동안 100만 원씩 받으면 3억입니다.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 동안 136만 원씩 받으면 3억 2,640만 원입니다. 2,640만 원 더 받습니다. 장수하면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80세 전후로 돌아가신다면 손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65세에 받으십시오. 일찍 받으면 평생 적게 받습니다. 5년 차이가 5천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일찍 받을 수밖에 없다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퇴직금을 많이 모으고 추가 수입원을 만들고 생활비를 줄이십시오. 40대, 50대 초반부터 계획을 세우십시오. 셋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오래 납부하고 소득을 높이고 임의가입을 활용하십시오. 넷째, 건강에 자신 있고 장수할 것 같다면 연기연금도 고려하십시오. 하지만 평균 수명 정도 산다면 65세에 받는 게 무난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 상의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섯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인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챙기십시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둥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는 것과 120만 원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김대리와 박 과장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 하지만 5년 차이가 평생 5천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몇 살에 퇴사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것인가? 그 사이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준비에 감사할 겁니다. 준비하는 자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불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정보를 얻었고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신청할 때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들이 수백만 원 손해를 만듭니다. 오늘 그 실수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생일 이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65세 박 부장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부장은 작년에 65세가 됐습니다. 생일이 3월입니다. 박 부장은 5월에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생일 2달 후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청일부터 나갑니다. 3월분, 4월분은 못 받으십니다. 박 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생일이 3월인데 왜 3월분을 못 받아요?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이후에는 신청일부터만 소급됩니다. 박 부장은 2달치를 날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못 받은 겁니다. 박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어요.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200만 원이 아까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십시오. 늦으면 손해입니다. 두 번째 실수, 체납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63세 최 사장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최 사장은 올해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30년 넘게 납부했으니까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5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최 사장은 항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부 기간을 확인해 보니 3년 체납하셨네요. 실제 납부 기간은 27년입니다. 최 사장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쯤 사업이 어려워서 2년 정도 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도 1년 정도 안 냈습니다. 최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냈어야 했어요. 3년 때문에 한 달에 25만 원이 줄었어요.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납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체납이 있다면 추납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60세 김 사장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김 사장은 3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실제 수입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끼려고 2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국민연금도 200만 원 기준으로 냈습니다. 지금 김 사장은 한 달에 45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500만 원 기준으로 냈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한 달에 55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6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3,200만 원입니다. 세금 조금 아낀다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깎을 줄 몰랐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십시오. 지금 조금 아낀다고 나중에 평생 손해봅니다. 네 번째 실수,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옮기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까?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집이나 예금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재산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소득과 납부 기간만 봅니다. 집이 10채 있어도 예금이 10억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납부한 만큼 받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괜한 짓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실수, 연금 수령 계좌를 아무거나 정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옵니다. 보통 매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 계좌를 잘 정해야 합니다. 67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수령 계좌를 예전에 쓰던 계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는 대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이자가 나갔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75만 원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어서 계좌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8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드십시오. 대출이나 자동이체가 없는 깨끗한 통장으로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십시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십시오. 노령연금 신청 메뉴를 찾으십시오. 본인 정보가 나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납부기간, 예상연금액 다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수령 계좌를 입력하십시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쓰십시오. 제출 버튼을 누르십시오. 끝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후에 문자가 옵니다. 승인됐다고요.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 전화로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십시오. 번호는 1588-4248입니다. 직원이 받으면 노령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직원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봅니다. 답하십시오. 그 다음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 알려주십시오. 끝입니다. 전화로도 10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지사에 직접 가기. 인터넷이 어렵고 전화도 불안하면 직접 가십시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으십시오. 인터넷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신분증 챙기십시오. 통장이나 계좌번호 메모도 챙기십시오. 지사에 가서 노령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직원이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서류 작성하고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30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체크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첫째, 내 생일 확인하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둘째, 예상연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하십시오. 65세에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납부기간 확인하기. 지금까지 몇 년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체납기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으면 추납 계획 세우십시오. 넷째, 퇴직 시기 계획하기. 내가 몇 살에 퇴사할지 예상하십시오. 그때부터 65세까지 몇 년인지 계산하십시오. 다섯째, 필요생활비 계산하기. 퇴직 후 한 달에 얼마 필요한지 계산하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부족하면 추가 준비 필요합니다. 여섯째, 배우자 연금 확인하기. 배우자도 국민연금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얼마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쳐서 총액 계산하십시오. 일곱째, 추가 수입원 만들기.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 배당. 뭐든 좋으니 추가 수입 계획 세우십시오. 여덟째, 생활비 줄이기 연습.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십시오. 한 달에 20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아홉째, 건강 챙기기. 운동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만 걸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술 줄이십시오. 10째, 지금 바로 실행하기.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하십시오. 내 정보 확인하십시오. 계획 세우십시오. 국민연금은 여러분 노후의 기둥입니다. 김 대리는 60살에 받아서 한 달에 70만 원 받습니다. 박 과장은 65세에 받아서 한 달에 120만 원 받습니다. 5년 차이가 평생 5천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김 대리처럼 당장 편한 길을 갈 건가요? 박 과장처럼 5년 버티는 힘든 길을 갈 건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장 편한 길이 나중에는 더 힘든 길입니다. 지금 힘든 길이 나중에는 더 편한 길입니다. 5년 버티는 게 힘듭니다. 친구들 만나기 부끄럽습니다. 외식 못하고 여행 못 가고 술도 못 마십니다. 하지만 그 5년이 지나면 그 다음 20년, 30년이 편안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더 받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외식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덜하고 경조사비 걱정 덜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지금 편하게 가면 그 다음 20년, 30년이 힘듭니다. 매달 돈 걱정하고 자식들 눈치 보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는 더 늦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내 예상 연금액 확인하십시오. 납부기간 확인하십시오. 퇴직 계획 세우십시오. 생활비 줄이기 시작하십시오. 배우자와 상의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김대리와 박 과장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5년 후 여러분은 김대리가 될 수도 있고 박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오늘의 선택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